네, 2018년도 굉장히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게 되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은 축소가 됐죠. 양도소득세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과 8년이 있습니다. 4년은 소득세 30% 감면이 됐고요. 8년은 75%가 감면이 됐습니다. 아파트 기준을 보시면 수도권은 6억 이상, 또한 수도권 외에는 3억이 감면이 됐고요. 재산세를 보시면 감면 또는 면제가 됐습니다. 주택이 2호 이상일 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단기 임대 사업을 보시게 되면 그전에는 60제곱미터 이하였는데요. 지금 많이 변했죠. 40 이하로 면제가 됐습니다. 중공공 임대 역시 마찬가지로 40 이하로 면제 대상은 동일한데요. 60 이하부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60 이하를 보시면 50% 감면인데 중공공 임대사업은 75%가 감면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이지만은 50% 감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면이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소득의 혜택이 또한 많이 줄었죠.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인데 기존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천만 원 초과 때는 이하나 사실은 그러한 세금 부분이 없었죠. 근데 지금 2천만 원 이상과 이와 상관없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9년도 9.13 대책 이후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기본공제를 보시게 되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4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의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400만 원에 60%가 필요 경비라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들과 상관없이 그때는 4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다 해줬지만 지금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죠. 필요 경비가 50% 분리과세로 기본 공제가 또한 축소됐다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양도소득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때 2019년 9월 13일 날 18년 9월 13일 날 기준으로 해서 14일 날로부터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중공공 임대는 8년인데 기존에는 무조건 70%를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8년이 50%, 10년이 돼야지만이 70%가 공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가 85제곱미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이지만은 그 나머지가 누진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도 6%면 사실 한 72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되는 것이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종부세를 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9.13 대책 이후에는 배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종부세가 이제는 합산이 되는 것이 바뀐 규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임대사업의 등록이 사실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는 게 9.13 대책 이후와 이전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 보시면 되겠죠. 6억 이상 수도권이고요. 6억 외는 3억 이하가 배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개시했을 때 합산 배제 신고 기간 내에 해야지만 된다는 것. 또한 중공업 임대는 8년을 등록을 해야지만이 혜택이 그나마 있다는 것이 조금 바뀐 규정이고요. 의무 기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많이 바뀐 게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임대 의무 기간에 매매를 해도 사실 이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지만은 이제는 바뀐 규정이 5천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5년 또 4년을 임대 기간을 해도 이 사실 국세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 소득세법상 조투법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야지만이 사실 혜택을 보는데 그 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감면된 세금과 또한 가산세까지 플러스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규정이 굉장히 큰 액수로 변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또한 이 감면된 세금이 국세가 위주이기 때문에 국세는 지방세하고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기 때문에 일단 임대 기간이 4년이라도 5년 정도 돼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때 정부에서 임대 사업 등록을 많이 장려를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 임대료 인상이 제한이 있죠. 2년에 5% 이상 인상을 못하게 돼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매도 시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이러한 매매 시장에서 매도 시장이죠. 특히 매도 시장에서 제한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규제들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실제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과거에 장려했는 기간에 임대사업을 등록했지만은 9.13 대책 이후에 보니 규제를 강화가 됨으로써 사실 많은 압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또 8년, 4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팔 수가 없는 거죠.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의 우려가 또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긴 세월을 보는데요. 그 시장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임대사업만 이것만 봐도 그전에는 정부에서 장려를 했지만은 9.13 대책 이후에는 그러한 규제라든지 이러한 축소를 할 줄을 아무도 생각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장기간의 부동산은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9.13 대책 이후로는 임대사업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걸 봐서 실제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토탈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임대차를 등록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